안녕하세요. 한의사쿠 구상모입니다. 오늘은 역류와 피부 질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역류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면역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피부 자체도 성장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과는 조금 다른 피부 질환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오늘 질환별로 특징을 잘 잡아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피부 질환을 나이대별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태어나서부터 소변을 가리기 전까지는 사람이 기저귀를 차게 되죠. 근데 이 기저귀 때문에 생기는 피부병이 있습니다. 바로 기저귀 발진이란 것인데 대소변을 봤을 때 기저귀를 빨리 갈아입혀주지 못하거나 혹은 이제 대소변을 보고 기저귀를 빨리 갈아입혀준다고 하더라도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기저귀 찬 부위에 이제 빨갛게 이제 습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습진이 생기게 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물로 잘 씻어주셔야 되고 건조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주의할 사항은 물티슈보다는 물로 해주는 것이 훨씬 좋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혹시 베이비 파우더가 있으시면 이 베이비 파우더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피부를 막아서 통풍이 잘 안 되게 되는 경향성이 있으니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저귀 발진 이제 상비약을 준비해뒀다가 사용해보는 것입니다. 약국에서는 이제 비판텐이라고 해가지고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제 연고가 있고요. 한의원에서는 이제 자운고라고 해가지고 천연 연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구입해 두셨다가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단 기저귀 발진이 시작됐을 때 물로 이제 씻기고 건조하고 상비약을 발라줬음에도 불구하고 기저귀 발진이 더 심해지거나 혹은 다른 질환으로 변하는 것 같다 이러면은 꼭 피부과나 피부 전문 한의원 가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천 기저귀나 아니면 이제 종이로 된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좋다고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용해 보셔서 우리 애기한테 더 맞는 기저귀를 써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생후 1개월 때부터 발생하는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소똥머리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 애기들은 피지 분비가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피지가 많이 분비돼서 지루성 피부염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어머님들이 애기에다가 이것저것 피부에다 뭘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 피부에 뭘 해주시는 게 오히려 애기 피부를 더 약하게 만들거나 다른 질환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기 안 좋으시면 물리적으로 가볍게 살살 제거해주는 정도로만 하시고, 이것은 만 3세 정도가 되면은 지루성 피부염은 이제 피지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츰차츰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만 3세가 넘어서도 아직 지루성 피부염이 있거나 혹은 만 3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머리가 가려워서 긁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지루성 피부염이라기보다는 좀 질환이 섞여 있는 질환성 지루성 피부염이기 때문에 이때는 꼭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런데 이제 생후 3개월 때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질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아토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열이 심해지면 아토피가 올 수 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태열 자체랑 아토피랑은 아주 밀접하게 상관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태열이 심해지면 어머님들이 좀 마음이 급해져서 피부에 이것저것 치료를 해보거나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피부 자체가 약해지면서 아토피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열이 왔을 때는 일단 지켜보시는 게 맞고요. 혹시 나중에 이제 우리 애기가 좀 컸을 때 아토피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애기가 태열이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태열이 아토피로 이렇게 전환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태열이랑 아토피랑은 이제 상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토피가 올 애기가 그냥 아토피가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자체는 이제 목, 얼굴, 이제 다리 접히는 오금, 팔 이런 곳에 잘 발생할 수가 있는데 증상으로는 이제 빨개지고 가렵고 이제 가렵다 보니까 긁어 상처도 나고 이렇게 되죠. 아토피는 보통 이제 생후 3개월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성인에 이르기까지 쭉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아토피 자체도 생후 3개월에서 이제 만 4세에서 5세 정도가 되면은 그 발생률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저귀 발진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과 달리 아토피는 처음부터 치료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만 처음부터 치료를 한다고 해서 치료에 빨리빨리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번 치료했을 때 쭉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아기들이 피부 면역력이 상승하지 않았고, 그리고 좀 자극에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오래오래 좀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아토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생후 6개월 때부터 생길 수 있는 수족구병이라는 것입니다. 수족구병은 말 그대로 손, 발, 그리고 입 쪽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데, 특징으로는 이제 수포가 생기게 되거든요. 빨간 수포인데, 이 수포가 발생하기 전에 열이 전조 증상으로 먼저 납니다. 그리고 열이 나고 수포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아프고 가렵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보통 입이나 이제 목구멍 쪽에 수포가 생기게 되면 애기들이 좀 잘 안 먹고 물도 잘 안 마시려고 하면서 울고 보채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수족구병은 이제 콕사키 바이러스나 엔테로 바이러스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사실 우리 면역력이 튼튼해져서 물리쳐야 되는 거고요. 이 바이러스 자체를 잡는 약은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수포에 대한 연고를 처방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고, 한의원에서는 이제 면역력을 올려주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보험이 되는 가루약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연 연고 자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이 수족구병은 특징이 전염력이 좀 세다는 것인데, 전염력은 보통 열이 다 내려가고 48시간 이후가 되면 그 전염성은 많이 낮아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보통 이제 수족구병은 7일에서 10일 정도면은 거의 다 내려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족구병은 이제 물집, 수포가 생기는 게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수포가 생길 수 있는 질환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애기한테 수포가 발생했을 때 이게 수족구병인지 다른 병인지를 알아보려면 좀 특징적으로 구분을 하시면 좋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수족구병은 이제 열이 발생합니다. 보통 전조 증상으로 열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포가 좀 빨간색이에요. 사실 수포는 빨간색도 있고 뭐 회색 계통도 있고 그리고 노란색 계통도 있는데, 회색 계통은 보통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피곤하고 그럴 때 많이 날 수 있는 입안에 나는 이제 그런 염증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일 때는 보통 이제 단순포진이나 아니면은 농가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수포 자체도 좀 붉은 편인지 이걸 같이 보셔야 이게 수족병인지 다른 병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질환이 두드러기와 농가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두드러기와 농가진은 나이와 연령에 상관없이 아무데나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가 이제 빨개지고 가렵고 팽진이라 그래서 피부가 이제 부풀어 오르는 듯한 그런 증상을 보이는데요. 두드러기의 특징은 하루 중에도 증상이 오르락내리락이 심할 때는 심하지만 증상이 내려갈 때는 완전히 정상 피부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두드러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원인이 명확한 두드러기고, 두 번째는 이제 원인을 잘 찾지 못하는 불명확한 두드러기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좀 치료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과 아기를 좀 떨어뜨려 놓으면 증상이 빨리 가라앉거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이 원인을 잘 모르는 두 번째 두드러기. 이 두 번째 두드러기의 골치가 아프죠. 사실 원인을 잘 모르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기 주변에 아주 미세한 그 이제 환경적 변화에도 아기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해서 이제 두드러기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이제 항히스타민제라는 약물을 투여하고요. 한의원에서는 이제 피부 면역을 위해서 한약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농가진이라는 이제 피부 질환인데, 이 농가진은 피부의 세균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증상으로는 이제 굉장히 엄청 가렵고요. 그리고 노란색 딱지가 이제 고름이 이제 딱지로 변해서 굉장히 이제 가렵고 노란 딱지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희 피부에는 이제 세균과 곰팡이가 같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우리 피부 면역력이 좋으니까 이 세균을 꼼짝 못하게 잡아두지만, 피부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제 세균이 기세등등해져서 이제 농가진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균을 잡기 위해서 항생제도 써야 되지만 피부 면역력 자체가 이제 올라와야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농가진은 전염성이 큽니다. 특히 이제 어릴수록 전염이 잘 되거든요. 애기 피부 면역력이 약할 때는 어디 다른 데서 이제 세균이 묻어오면 이제 농가진이 잘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평소에 이제 위생 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애기 몸과 피부를 튼튼하게 해서 피부 면역력이 좋아야
어디 가서 이제 세균이 묻어와도 농가진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피부 질환을 나이대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